조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한 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걸 좀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일각에서는 이건 마스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금스크 얘기까지 나온다는데요. 근데 정부가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마스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무려 한 8페이지 분량의 대책이 나왔어요. 여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마스크 구하는 어려움을 이 대책이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 기자. 조금 전에 오후 3시경에 3시가 좀 넘어서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마스크를 뭐 아무나 사고 싶을 때 뭐 무작정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됐습니다. 뭔가 마스크 구입에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설명을 직접 기재부 1차관의 설명으로 듣고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1주 이내 구매 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9일부터는요,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가 벌써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은 뭐 2장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오부제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인 경우에는 월요일 살 수 있고 2인 경우에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이기고요. 예를 들어서 93년생이다 이러면은 수요일이겠죠.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서 구매할 때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예, 이게 조금 전에 마스크 대책이 나온 것이고 김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건 정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소 조금 복잡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특보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조금 전에 내놓은 마스크 대책의 주요 골자 한번 되짚어드리겠습니다.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일부터는 한 사람당요, 일주일에 2매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 사람당 한 주에, 일주에 마스크 2매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3매, 4매 안 됩니다. 2매 딱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라는 것은 이 공적 마스크, 그러니까 약국이나 우체국이나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가 되는 그 마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9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습니다. 내일 금, 주말, 토, 일. 이 3일 동안에는 1인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 주당 1인 2매인데 이 남은 사흘 동안에는 1인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 판매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주당 1인 2매인데 뭐 3매, 4매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하실 때, 공적 마스크 구매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고. 두 번째요, 저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 판매, 저게 또 이제 핵심인데 그래픽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이 마스크를 한 주당 이제 2매씩 구매하시는 그 요일이 달라집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시는 분은 월요일 날 구매가 가능하고 화요일이 이제 27로 끝나는 분,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3년생이면 맨 끝자리가 3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요일 날 살 수 있습니까?
수요일 날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980. 그럼 공으로 끝나잖아요. 언제 살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일에 바쁜 사람들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요. 주말 이용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주간 미구매자가 이거를 살 수 있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급기야 이제 요일별 오부제 판매 이 제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단추가 잘못 꿰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그런데 보건행정,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정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늦은 것입니다. 마스크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전염병이라든지 하는 것은 재난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것이 행정입니다. 이 가장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은 전염병,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마스크와 관련해서 일주일 만에 수출을 금지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요일별 마스크 배급을 예. 약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뭐 이렇게 하지만 대만에서는 복잡해. 홀수 짝수 예. 그냥 뭐 그 연도에서 홀수 짝수로 해서 일주일에 4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저는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전염병 재난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앞으로 수요자, 즉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럼 비축 물량이 얼마나 있고 지금 수출 물량이 얼마나 있고 또 예. 이것이 유통 단계만이 아니라 공급 단계에서도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파악했었어야 됐다. 그런데 아하. 지금에 와서야 수출 1월달, 2월달에 몇 억 개씩 다 중국에 수출해놓고 지금에 와서야 비축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뒷북 행정을 벌이다 보니 예. 이렇게 배급제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전에 그 요일별 오부제 이거 다음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우리 PD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른 이제 요일별 오부제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주일의 마스크는 이제 2매로 딱 제한이 됩니다. 맞죠? 예. 자, 사실상 배급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마스크 관련해서 배급제. 일주일에 한 사람당 2매. 딱 배급제. 우리 전 본부장께서는 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러면 자 월화수목금 저렇게 되는데 우리 전 본부장께서는 예를 들면 무슨 요일 날 지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입니다. 5나 0으로 끝나시나 보죠? 예.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 끝자리수에 따라서 저렇게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요일에 내가 맞게끔 가면 마스크를 다 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 대목인데 그렇죠. 저 날에 간다고 해서 마스크를 다 구매할 수 있는 보장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다 사가지고 가면은 네.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스크 못 살 수 있죠. 그러면 네. 오늘의 정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함일 텐데 네. 저런 배급제는 도입이 됐는데 정작 저 날짜 맞춰가서 가도 못 살 수 있다? 그럼 이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공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수요를 좀 억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정책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는 별도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용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은 환자들은 증상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저 공직자분들은 또 따로 또 갈 거예요. 공직자용으로.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내가 오늘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간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제한을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저기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붙어요. 정부가 대책을 조금 전에 뭐 여러 장 분량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복잡합니다. 이건 정보예요, 정보.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마스크 지금 구하시려고 전쟁을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 하나하나 드리면서 이 정부 대책에 아쉬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김 기자. 예를 들어서 한 주 동안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요일이 주민 생년월일 끝자리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못 샀어. 일이 있어서. 그러면 뭐 다음 주에 그럼 내내 살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정해진 요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 주말에 살 수 있지만 그 주 통틀어서 뭐 주중이나 주말에 다 못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 대책은 이 주에 못 산 거가 다음 주에 이월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주에 정해진 저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못 사게 되면 그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두매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에 못 샀다고 해서 다음 주에 4장을 살 수 있고 이런 대책은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저기 너무 구멍이 많고 일단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자구책을 냈기는 한데 지금 김민지 기자가 지적했던 것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금요일날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가지고 또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할지 걸러낼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처방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걸러낼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거 구축할 때까지는 또 이런 중복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구책으로 배급을 하겠다. 사실상 배급이죠. 네,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이게 취약계층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을지 아직 그런 플랜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 특보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뭐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 미성년자의 자제분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 날짜 그 생년월일 맞춰갖고 가면 살 수 있는 걸까? 뭐 아이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김 기자 뭐 어떻게 하겠대요? 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와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본인이 직접 갈 때는 여권이나 뭐 학생증을 지참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법정 대리인과 함께 갈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또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시할 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복잡하네요.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가지고 가든지 학생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시하든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시하든지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기자. 자, 김 교수님. 지금 어쨌든 정부가 고심 끝에 마스크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랄까 좀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좀 뒤늦은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 김 교수님은 오늘의 정부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만시시탄입니다. 좀 만시시탄이다. 늦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줄을 서고 줄을 서는 과정 중에서 오염의 가능성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사실은 사러 가는데 저도 오늘 쭉 이렇게 거리를 지나면서 약국들을 지켜봤는데요. 네. 몇 명이네, 뭐 100 몇 명까지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놨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전무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수요가 일고 있다. 예. 왜냐하면 살 수 있는 한도 최대한을 사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자유시장 경제고 또 시민의식에 우리가 기대서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5천만 명 인구에서 하루 생산량 1,000만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매점 매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는데 오늘 대책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 가수율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양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또 시민들께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저는 시민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4개 필요한 그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야. 대부분 5장 살 수 있으면 5장 사고 20장 살 수 있다면 더 많이 사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정말 대구경 지역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고 또 취약계층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기간 안 샀습니다. 어허. 왜냐? 어려운 분들이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강한 것 같은데요. 예. 정부 대책에 분명히 구멍은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의식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극복할지 예. 다 같이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혹시 오늘 그 새벽 풍경인가요? 마스크 구매하기 위한 행렬들. 그거 영상이나 사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거.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 오늘만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 저희 PD가 넣어줄 겁니다. 자, 이겁니까? 예, 이게 오늘 새벽 어디 모습이라고요? 서대문점, 농협 하나로마트 서대문점 입구에 줄 서 있는 모습이랍니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거 어디라고요?
코스트코. 코스트코. 새벽의 모습. 그 오늘 새벽에 여기는 의정부랍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많은 잠 안 자시면서 나가서 마스크 사신다고 저 추위에 지금 줄 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오늘 정부가 어쨌든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 주요 그 내용들 아까 조금 짚어드렸죠.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것만 일단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좀 잦아들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봐주세요. 이게 오늘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 한 장에 딱 요약해서 넣어둔 겁니다. 자, 다들 보셨죠? 예. 자, 그러면 이 마스크가 뭐 금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귀하신 몸이 됐는데, 자, 김 기자. 이 마스크 가지고 지금 뭐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네, 한 마스크 업계에서요, 업체에서 이제 마스크를 포장하는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이 관리자 몰래 이런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뭐예요? 포장이 되기 직전에 마스크에 얼굴을 부비고 뭐 잔잔한 아이고야. 이야기 이렇게 자막을 입히고 뭐 손으로 막 만지고 그제서야 이제 포장하는 그런 위생적이지 않은 모습이 SNS상에 노출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귀한 마스크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만장이나 폐기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유명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 과시하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업체는 웰킵스라는 마스크 업체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서 착한 업체로 칭찬받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 아르바이트생의 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마스크 최소 10,000장 정도 폐기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이런 뉴스 접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화나시죠? 보세요. 저 지금 마스크 한 장 한 장 구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잠 안 자가면서 우리 국민들 지금 마스크 사시려고 새벽부터 줄 서시는데 저 마스크에다가 지금 비비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 자랑하고 싶었다고. 마스크 전문 업체 웰킵스요? 웰킵스? 네. 저렇게 저 행동 때문에 지금 최소 웰킵스 그 마스크 10,000장을 지금 없애야 된답니다. 저 뭐 맨 얼굴로 비비고 그랬으니까요. 야, 참 정 변호사 이런 뉴스 접하면 정 변호사도 화 많이 나죠. 좀 요새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가장 걱정이 커요. 혹시 내 아이가 감염이 될까봐 나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있는 대로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공급이 문제가 되고 또 어제는 어느 대구에서 의사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밝게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저런 문제가 딱 터져버리고 10,000장 폐기한다 그러면은 이 아까운 마스크 또 못 쓰고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업체에서 좀 더 저게 지금 뭐 야간에는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국민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아픔을 나누면서 고생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지금 화나는 뉴스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저 친구가 저 얼굴 비비면서 지금 웰킵스 마스크 10,000장, 최소 10,000장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정부 대책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 1인당 국민 한 분이 한 주 동안, 일주 동안 살 수 있는 마스크가 몇 매라고 말씀드렸어요. 2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0장이면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 5,000분이 살 수 있는 분량이에요. 5,000분, 5,000명. 근데 저렇게 그냥 얼굴 비비고 이놈으로 인해서 10,000장의 마스크가 이제 이유도 없이 지금 폐기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저런 뉴스 접하면. 자, 뭐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그냥 다음 거 하고. 일단 첫 번째 예.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욕을 먹인 겁니다. 예. 이 회사들이요. 오늘 대책 보시면 어떤 대책이 있냐면 모든 지금 마스크 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다 번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2교 대제로 계속 돌리고 있고 주말도 돌려라 정부에서 뭐 압력을 넣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공장에서 직원들이 만들어낸 그 귀중한 만장이거든요. 예.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만든 것을 저렇게 폐기한다. 두 번째는요, 저거 아기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기한테 가는 겁니까? 어린이용이라고요. 아, 어린이용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의 지금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 무늬 보세요. 아이들용입니다. 그러네요. 뭐 캐릭터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스크에다 저런 짓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겠습니까? 마스크가 정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더 위기의 시대는 저런 많은 공포와 분들이- 불안 정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좀 과시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런 작은 마음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들 최근에 뭐 본인이 뭐 마치 이런 감염이 된 것처럼 예.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그런 이런 잘못된 마음들이 결국은 그 수많은 지금 얼마나 그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고통받고 줄 서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국가와 모든 시스템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함께 나누고 배려해야 된다는 그 시민의식이 아닌가. 다 같이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함께 알겠습니다.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관련된 우리 이제 국내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볼게요. 자, 김 기자 어때요? 어제에 비해서 하루 새에 지금 사망자가 몇 명 늘었죠? 아니, 사망자가 아니라 확진자 수. 확진자 수 438명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요. 어제 같은 시간에 비교했을 때 438명이 늘어나서 5,766명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조금 더 늘어나서 41명,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프를 바꾸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어난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한 4일 동안은 하루 동안 한 500명 이상씩 계속 꾸준히 늘어오다가 조금은 추가되는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에 비해서 438명의 확진자가 늘어서 이제 5,766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사실은요, 저희가 좀 방송 불과 몇 시간 전에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39명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2번 수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벌써 사망자분이 2분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이제 41명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자, 전 본부장님, 이게요.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망자 좀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메르스. 네. 2015년에 메르스가 발병을 했을 때 사망자 수가 39명이었다. 네. 39명. 네. 근데 지금 사망자가 41명이면 메르스보다 일단 사망자가 지금 이제 2분이 더 나온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메르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만 감염이 일어났고 또 그 병원에서도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만 감염이 났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도 적었고 예.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이제 적은 환자 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코로나19 초창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사망자 숫자는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망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메르스 때 확진 환자 수가 몇 명이었죠? 186명인가. 186명이었습니까? 네. 아이고야. 그러면 당장에 메르스가 지금 186명이었는데 벌써 오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5,726명. 5,766명. 186명이었는데 5,766명. 메르스 때 사망자 39분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메르스 때보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 기자. 이어서 말이에요. 이 신천지를 통한 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다. 이거는 이제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 김 기자. 근데 이게요. 신천지를 통한 2차, 3차 감염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회 예배 특성상 전국에서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또 전국으로 흩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국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일단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저희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부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신천지와 연관된 그런 2차, 3차 감염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잘 봉쇄하느냐가 지역사회 전파를 어디까지를 막고 속도를 늦추느냐에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신천지 과천교회를 다녀온 확진자가 이 화성시 소재의 GS 테크윈이라는 곳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 강의를 들은 직원이 또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 그 직원 4명 중 1명이 또 수원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 7명이 또다시 확진이 되는 2차, 3차의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한 이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신천지 연관된 2차, 3차 감염. 신천지 과천교회에 다녀온 확진자를 통해서 화성시에 있는 GS 테크원의 직원들이 확진이 됐고 그 직원 가운데 1명이 또 수원 생명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인 7명이 확진이 되고 이런 식으로 2차, 3차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전 본부장님, 우리가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감염도 문제지만 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신천지 교회에 연관된 사람들은 뭐 지금 16일 날 최초 이제 그 마지막 종교 활동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2주가 지나고 또 이제 앞으로 2주가 더 지나면 이제 한 달이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신천지 교회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그리고 보건당국에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이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에 스스로가 자기 어떤 저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 것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1월 20일,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쯤 됐네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뉴스를 매일 시청자 여러분들 접하시는데, 이제 그날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뉴스를 접하면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하나하나 나름대로 좀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지금 금방 얘기한 것은 신천지와 연관된 2차, 3차 감염이 우려된다. 이 포인트고, 이번에는 신천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천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곳곳에서 지금 집단 발병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병원, 교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 물론 이거예요? 그 감염 경로는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밝혀야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집단 발병 사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은평성모병원에서 14명이 나왔고요. 천안에 왜 줌바 댄스 교실에서 80명이 나왔습니다. 80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뭐 단체 여행하면서 또 29명이 감염되기도 했고요. 뭐 사랑의 집이라든지 푸른 요양원 같은 단체 시설에서도 종종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뭔가 이런 점들도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또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대 김우주 교수님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 발생의 그 조짐들이 종교시설, 스포츠 댄스, 요양원, 서울에는 주상복합 건물, 병원,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서 여기서 제대로 대응 못하면 대구 경북과 같은 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당국이 대구 경북 이해 지역의 각자 지자체들이 협업을 해서 좀 똑같이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일주일 후에는 10,000명 선에 육박하거나 넘거나 할 기세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발빠르게 속도감이 중요한데 뭐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우주 교수는 일주일 후에는 뭐 10,000명 선에 육박하거나 넘거나 할 기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문가는 저런 우려도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 이 오늘의 3월 5일 이 상황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하나의 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개학이 늦춰졌잖아요. 개학이 늦춰지니까 이런데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노래방, 학원, PC방.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학이 늦춰지니까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데 학원도 사실은 지금 수업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학원들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 받아서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이게 학원도 지금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방이나 학원이나 PC방 이런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지금 또 이 코로나19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당장의 경남 창녕 코인 노래방에서는 종업원하고 청소년 6명 확진. 부산의 A 영어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5명 확진. 부산 동래구에 있는 PC방에서는 이용 청소년 1명 확진. 공통점이 있어요. 노래방, 학원, PC방, 밀폐된 곳, 조그마한 곳. 이 침방울 같은 거 튀기 좋은 곳. 이런데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부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세 감염이 이제는 완전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확산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감염원은 무증상, 증상이 없는 분들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출하는 바이러스가 저렇게 PC방이나 노래방 또 학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요. 밀폐된 공간, 예. 또 다수의 이용자들이 있고 그럴 때는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고 예.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이 질병의 확산을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예. 개인들이 위생 수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가능하면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들이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우리 스스로가 개인이 방역의 주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이 난국을 우리가 하루에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2주간은 이제 휴교를 했고요. 3주 동안은 원격 PC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식 학생들과 만나는 것은 4월 6일 날 첫 만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좀이 쑤셔서 못 견딘다고 합니다. 초, 중, 고 학생들, 큰 어머니들. 예. 그런데 정말 이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학원에서는 좀 더 좋은 학교 가겠다는 이 진학이 열기 때문에 출석률이 97%, 98% 이런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하다가 만일의 경우 정말 인생 전체가 이런 바이러스 만일 경우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 송파에 사는 확진자가 영등포에 국밥 먹고 싶어 이 자가격리를 벗어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이럴 정도인데 초중고생들은 정말 답답할 겁니다. 이럴 때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종의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우리 방역 당국이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